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스모 화학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05420 되겠고요. 5월 13일 목요일 4시 5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모화학 3.4% 정도의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이 회사의 기본적인 내용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이번에 이 코스모화학의 자회사인 코스모에코캠과 흡수 합병을 결정을 했죠. 그렇게 돼서 2차 전지 사업 강화, 배터리 소재의 수직 계열화나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이런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의 수직 계열화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과 함께 코스모화학의 실적이나 이익적인 성장세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요 며칠 이제 시장이 별로 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5월 3일 공매도 이후에 대형주는 정말 맥을 못 추고 있고요. 대형주가 떨어지니까 시장 자체도 떨어지고, 시장이 떨어지니까 분위기 자체도 냉랭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특히나 이런 흐름에서 뭔가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더 큰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코스모학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코스모학이 그동안 오랜 기간 하락을 했었거든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거래량이 좀 터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이 멈췄어요. 하락이 멈추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 다음에 역배열 흐름에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 점진적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건 저는 거래량이라고 보거든요. 거래량이 올라가면서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하락 횡보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좀 이상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 상장 이래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2020년도, 2021년도에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한층 더 높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부 상승도 있고 조정도 있고 상승도 있고 조정도 있지만 전반적인 이 기조 자체는 상승 기조는 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좀 주가 리뷰를 크게 하지 않았는데 상승도 있고 조정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지만, 그럼에도 상승 추세 방향은 맞다.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어요. 큰 흐름에서의 방향은 여전히 옳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며칠 계속 좀 힘이 없죠. 시장이 좀 빠져서 그렇습니다. 종목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너나 할 거 없이 다 빠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코스모학의 기술적인 저항대에 대해서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종목은 13,000 한 200-300원 정도, 200원 정도에서 13,700원 정도를 저항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이번에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반등이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형국인데, 이 종목의 이제 바닥이 어디냐. 결국에 여기서 좀 멈추는 것 같더니 이게 바닥이 아니었던 거죠. 재차 또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방이 열려버리고, 하방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지는 가운데, 그럼 새로운 저점이 어디가 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또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전에는 이 하락 국면 속에서 이제 지지 라인이나 반등 자리가 보였고, 이때 당시 한 1,500원이었나요? 1,500원을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1,500원이 하나의 이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1,500원 정도에서 지지 라인이 좀 될 수 있었던 건데, 과연 이번에도 이 1,500원이 지지 라인이 될 것이냐를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1,500원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10,000원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고 멈추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10,000원에서 1,500원대가 그나마 좀 유력하지 않나 싶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방향은 계속해서 우상향이거든요. 이게 지금 받쳐주는 자리도 거의 10,000원대에서 10,000원대 초반이에요. 이 상승 추세가 받쳐주는 것도
지금 이 만원대 초반 정도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모로 지지 반등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좀 높은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하고 한 1,500원 정도가 이제 좀 내려왔을 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멈춰주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딱히 이 종목의 악재 때문에 떨어졌으면 거래량이 이거보다 많았을 겁니다. 이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없이 떨어지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악재 때문에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떨어진 하락은 시장 진정된다거나 바닥 찍게 되면, 종목 바닥 찍으면 자연스럽게 반등 통해서 만회한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지금의 하락이 그래요. 하락, 반등, 하락 이어지고 있는데 특별한 악재나 이런 것들이 하락을 이끄는 것이 아니기에 시장이 힘들어서, 시장이 조정을 받으니까 같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마무리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거래 없이 하락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만회되는 그런 과정이나 상황도 시간과 과정이 걸릴 뿐이지 결국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이전에도 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지만 거래 없이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다가 바닥 찍고 회복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런 과정들도 분명히 한 번 정도 특별한 악재나 이런 것들이 없는 한은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500원, 10,000원 정도의 하나의 기준을 두고 하락이 멈추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 RSI 상대 강도 지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 종목의 이 구간, 에서 이 구간이었네, 이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을 때 과매도 영역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강하게 들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30m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보면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지고 나서 급반등이 나왔고, 이전에도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저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번에 하락에서도 역시나 RSI가 30m로 내려오면서 1,500원, 만원에 들어온다면 훨씬 더 이제 지지 라인으로서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락을 통해서 1,500원, 만원 잘 지켜지는지도 보시고,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좀 더 들어오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그런 부분들이 맞닿는 자리가 10,000원과 1,500원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확실히 지켜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역시나 여기서 반등을 들어준다라고 한다면 쉽게 보면 하나의 큰 박스권인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뭐 10,000원에서 1,500원, 위로는 13,000원대 초반에서 13,000원대 중반 정도를 저항대로 두고 있는 하나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코스모화학의 하락이, 하방 변동성이 좀 더 일어난다 하더라도 10,000원, 1,500원 정도의 지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바닥 찍고 되돌아 나간다면 13,200원에서 13,700원대를 좀 저항대로 두고 있다라는 점도 꼭 한번 체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의미 두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모펀드 쪽에서 지난번에 많이 샀었는데 아직은 들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그래도 한 12억 정도는 들고 있네요. 들고 있는데 얘네 아마 좀 손실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들의 이제 수급 동향도 계속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기간별로 봐도 뭐 나머지는 뭐 큰 의미 둘 건 없을 것 같네요. 최근 2달 정도 봐도 그렇고, 뭐 외인들 투신 쪽에서 큰 의미를 둘 만한 수급은 아닌 것 같고, 10,000원, 1,500원 정도 지지 여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뭐 여러분들 뭐 관심 있는 종목이나 보유 종목들 많이 좀 하락을 했을 텐데, 혹시 다른 종목에 대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 저희가 여기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웬만한 종목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오시면은 기타 뭐 보유하신 거나 또 관심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 해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 3종목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모학은 앞으로도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